안녕하세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 요즘 많이들 찾으시죠? 일본 주식, 특히 리츠에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케이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도쿄증권 거래소 코드 2972번인데요. 이 회사의 2025년 2월기 재무보고서랑 실적 발표 자료를 좀 입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 보면서 산케이 리얼 에스테이트의 최신 성적표, 그리고 일본 부동산 시장 전반, 특히 오피스나 호텔, 물류 쪽 흐름까지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잡한 숫자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산케이 리얼 에스테이트,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오피스 비중이 컸다고요? 네, 그랬었죠. 근데 2023년 10월에 호텔 물류시설까지 포함하는 종합 리츠로 좀 변신을 했어요. 현재는 총 17개 부동산, 취득가 기준으로는 한 964억 엔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아, 종합리츠로 전환했군요. 그럼 가장 최근 실적, 2025년 2월기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적 상당히 괜찮았어요. 영업수익이 한 25억 1,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바로 전 분기 대비 2.2% 늘어난 거고요. 순이익은 11억 4,400만 원으로 3.4% 증가했습니다. 수익이랑 이익 둘 다 들었네요.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배당금, DPU라고 하죠. 1구당 배당금이 2,451엔이었는데 이게 원래 예상했던 게 2,302엔이었거든요. 네네. 그거보다 82엔이나 더 준 거죠. 그리고 벌어들인 순이익은 그냥 100%다 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배당 성향 100% 유지했고요. 와, 예상치보다 배당을 더 줬고 번 돈은 다 주주들한테 돌려줬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그럼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안정적인 편인가요? 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자산이 한 1,051억엔, 순자산은 506억엔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 LTV는 47.8% 수준인데, 리츠로서는 아주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7.8%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신용평가기관 JCR에서 A 플러스 등급을 받았어요. 안정적 스테이블 전망이고요. 이게 또 자금 조달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걸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알겠습니다. A 플러스 등급까지. 자, 그럼 이런 실적이 나오게 된 배경, 일본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봐야 할 텐데요.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하게 회복은 하고 있는데 물가가 좀 오르면서 소비는 약간 주춤한 모습이에요. 근데 변수가 있죠.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에는 꽤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아, 인바운드 수요가 강하군요. 네. 부동산 시장만 떼어놓고 보면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오피스 공실률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어요. 임대료도 회복 조짐이 보이고요. 다만 이거 하나는 좀 봐야 하는데 2025년에 도쿄 도심의 오피스 공급이 좀 많이 예정돼 있어요. 아, 대규모 공급이요. 그럼 임대료 상승에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점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럼 호텔 시장은 정말 뜨겁겠네요? 산케이리츠 실적에도 영향이 크겠죠? 맞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엔화 약세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방문객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록을 이미 훌쩍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와, 역대 최고치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안정적으로 고정 임대료를 받는 호텔이 3곳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수익이 더 늘어나는 그 변동 임대료 방식의 호텔도 3곳 가지고 있거든요. 아, 고정 임대료랑 변동 임대료를 섞어놨군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수익성 개선 효과를 꽤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괜찮아 보여요. 호텔 말고 다른 쪽은 어떤가요? 물류 시선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물류 쪽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전자상 거래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일본 내에서는 2024년 문제라고 해서 물류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슈가 있어요. 2024년 문제요? 아, 그 물류 기사님들 근무 시간 관련 이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류망 재편 요구가 커지면서 좋은 입지에 현대식 물류시설 수요는 계속 탄탄합니다.
산케이가 가진 물류시설들은 대부분 장기 고정 임대료 계약이라 여기서도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ESG 경영도 요즘 빼놓을 수 없는데 상케이 리츠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네, ESG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보니까요. 보유한 자산 상당수가 일본의 친환경 건물 인증인 DBJ 그린 빌딩이나 BLS 인증을 받았고요. 국제적인 부동산 ESG 평가인 그레스부에서도 계속 좋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산에는 아예 100% 재생에너지 전력, 아리백이라고 하죠. 그걸 도입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인증도 받고 실제 에너지 전환 노력도 하고 있군요. 자, 지금까지는 실적도 좋고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특히 배당금 수준, 이게 유지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향후 1년, 그러니까 2025년 8월 기하고 2026년 2월기 실적 전망치를 보면요. 영업수익은 지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오르거나 내리는 정도? 그런데 순이익하고 DPU, 즉 배당금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배당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요? 네, DPU 전망치가 다음 분기엔 2,330엔, 그 다다음 분기엔 2,250엔으로 제시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일본도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통화정책 정상화? 그렇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자 비용이 좀 늘어날 것을 미리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배당에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성장을 멈출 수는 없을 텐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자산을 사들여서 규모를 키울 계획입니다. 스폰서인 산케이 빌딩의 지원도 받고 자체적으로도 물건을 찾는 능력을 활용하겠다고 하고요. 이걸 외부 성장이라고 하죠. 네, 자산 매입을 통한 성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기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계속합니다. 임차인들 만족도 높이고 건물 수선이나 설비 투자도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 절감 노력도 하고요. ESG 투자도 계속하겠다고 하고요. 이런 걸 내부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비 성장과 내부 성장 둘 다 추진하는 거군요. 재무 전략은요? LTV 수준 같은 거요? 재무적으로는 LTV를 보통 40%에서 50% 사이에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상한선은 60%로 두고요. 부채랑 자본 조달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서 재무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산케이 리얼 에스테이트 종합리츠로 전환한 후에 호텔과 물류 부문 강점을 잘 살려서 최근 실적은 꽤 좋았다. 그리고 ESG 경영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단기적인 배당 수익률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본 리츠 투자를 고려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이런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전략도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더 크게는 일본의 금리 정책 방향 같은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리츠의 자산 가치나 배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꼭 함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거시경제 환경 변화, 특히 금리 동향이 중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네요.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엔데믹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호텔 실적이 아주 좋은데요. 만약 앞으로 예상대로 일본 금리가 오른다면 산케이 리츠가 보유한 고정임대로 호텔과 변동임대로 호텔의 이 조합 비율이 다른 호텔 중심 리츠들과 비교했을 때 배당 안정성 측면에서 과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